안녕하세요. 찐중투입니다. 찐중투 과거 영상 중 화웨이 창업자, 화웨이 사장, BYD 창업자를 비롯해 중국의 유명 기업가들이 과거 심층 인터뷰나 강연 내용을 공유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매일 쏟아지는 관련 기사도 좋지만 사실 창업자들의 심층 인터뷰나 강연을 들으면 답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중국의 AI 빅모델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대형 언어 모델 딥시크 R1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미국의 이른바 AI 신화, AI 독점 패권, AI 거품을 날카로운 침으로 질러버렸습니다. 딥시크의 중문명은 深度求索, 深度는 심도, 求는 구할 구, 索는 찾을 색, 求索는 찾다,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딥시크의 풀네임은 항저우 深度求索 人工智能基础技术研究有限公司, 항주 심도 구색 인공지능 기초기술연구 유한회사. 아시다시피 개발 비용이 미국의 10분의 1이라는 점, 게다가 오픈소스라는 점은 이미 글로벌 AI 산업 구도에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이러한 큰 돌파를 분석할 때 물론 기술 측면, 비용 측면, 산업 측면, 증시 측면, 중소기업 측면, 인재 측면, 교육 측면, 가치관 측면, 국가 측면, 지정학적 측면, 더 나아가 앞으로 중국의 1대1로 전략과의 접목 가능성 등 다양한 각도로 그 가치를 분석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우선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의 과거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창업자의 과거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딥시크는 빅모델 혁신 연구로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창업자의 철학, 가치관, 세계관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창업자 량원펑은 1985년생이고 창업 이래 공식 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언론 인터뷰도 거의 안 받는 스타일인데 드물게 중국의 테크 분야 매체인 살레오크어가 2023년 5월과 2024년 7월에 각각 한 인터뷰를 찾을 수 있어서 공유하겠습니다. 딥시크의 창업자 량원펑은 2015년 항저우 환방科技有限公司 항저우 환방 과기 유한회사를 창업했고 환방의 영문명은 하이플라이어. 하이플라이어를 설립해 수학과 인공지능으로 퀀트 투자를 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첫 AI 투자 모델을 출시했고 2018년 AI 핵심의 발전 전략을 확립했습니다. 2020년 농구장 크기의 AI 컴퓨터인 잉호 1호, 번역하면 반딧불 1호의 정식 운영을 개시했고 2021년 엔비디아 GPU 약 10,000개가 탑재된 잉호 2호, 반딧불 2호를 투입했으며 환방 하이플라이어의 자산 관리 규모는 1,000억 위안을 돌파하면서 그 당시 중국 내 퀀트 사모펀드계의 4대 천왕으로 등극하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후 량원펑은 2023년 5월 AGI, 범용 인공지능으로의 진출을 선포했고 2023년 7월 빅모델 스타트업인 딥시크, 深度求索를 따로 설립했습니다. 2024년 1월 딥시크의 첫 번째 빅모델인 딥시크 LLM을 출시한 후 딥시크 코더와 딥시크 매스를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 5월 딥시크 V2를 발표했고 이어서 2024년 12월 27일 딥시크 V3를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 1월 20일 딥시크 R1 모델을 공개했고 마찬가지로 오픈소스이고 홈페이지에 논문과 데이터가 다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1월 마지막 주부터 미국과 글로벌 AI 산업을 요동치게 한 것이 바로 딥시크 R1 모델입니다. 찐웅투는 지금부터 3개 영상을 통해 창업자 량원펑의 2023년 5월, 2024년 7월, 2025년 1월 말 이렇게 각각 다른 시기의 인터뷰 내용을 공유드릴 텐데요. 이번 영상은 2023년 5월 25일 인터뷰입니다. 즉 량원펑이 AGI, 범용 인공지능으로의 진출을 선포하고 딥시크 조직을 구축한 시점, 딥시크 법인 설립 직전의 한 인터뷰이자 량원펑이 창업 이래 한 첫 공식 인터뷰이기도 합니다. 한국어 표현을 굳이 너무 정교하게 다듬지 않고 거의 직역하듯이 쭉 할게요. 중문 원문 기사 링크는 영상 밑에 고정 댓글로 남겨두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기자, 얼마 전 환방 하이플라이어리 빅모델을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
퀀트 펀드 회사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나요? 량원펑, 저희가 빅모델을 만드는 건 사실 퀀트나 금융과는 다 직접적 연관이 없고 이번에 빅모델 일을 하기 위해深度求索, 딥시크라는 새로운 회사를 따로 설립했습니다. 기존 퀀트 투자 회사인 하이플라이어의 주요 인력 중 다수가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이플라이어를 설립할 때 저희는 많은 시나리오를 시도했고 최종적으로 충분히 복잡한 금융 분야에 진입했습니다. 한편 범용 인공지능은 아마도 다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있어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지 왜 하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자, 빅모델을 자체적으로 훈련해서 만드시려는 건가요? 아님 어떤 특정 수직 산업을 선택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 금융 관련 빅모델? 량원펑, 저희가 만들고 싶은 것은 범용 인공지능 즉 AGI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은 아마 AGI로 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인데다 AGI의 기본 특징을 갖고 있기에 저희는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시작할 것이고 추후에 시각 등도 할 것입니다. 기자, 대기업들의 진입으로 인해 많은 스타트업들이 범용 빅모델만 하겠다는 큰 방향을 다 포기했는데요. 량원펑, 저희는 너무 일찍 모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는 빅모델에 집중할 것입니다. 기자, 많은 사람들은 대기업들 간에서 합의가 형성된 후에 스타트업이 들어가면 이미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량원펑, 지금으로 봐서는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모두 단기간에 경쟁사를 압도할 만한 기술적 우위를 구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픈AI의 안내가 있는 데다 공개 논문과 코드에 기반할 수 있기에 늦어도 내년까지는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다 자체적인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모두 각자의 기회가 있습니다. 기존의 수직적 시나리오는 스타트업의 수중에 있지 않기에 이 단계에서는 스타트업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도 결국은 분산적이고 파편적이라서 또한 유연한 스타트업 조직에 더 적합하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빅모델 응용의 문턱은 점점 낮아질 것이며 스타트업은 앞으로 20년 동안 언제 들어가도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 목표도 매우 명확합니다. 즉 수직적 버전과 응용 버전을 만들지 않고 연구와 탐색을 하는 것입니다. 기자, 사장님은 왜 목표를 연구와 탐색으로 정의하신 건가요? 량원펑, 일종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길게 보자면 저희는 몇 가지 추측을 검증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인간 지능의 본질이 아마 언어일 것이고 인간의 사유는 일종의 언어적 과정일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사람은 자기가 사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람이 머릿속에서 언어를 짜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인간과 유사한 인공지능 AGI가 탄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짧게 생각하면 GPT-4는 여전히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저희는 복제하는 동시에 연구를 통해 비밀을 밝혀내는 일도 합니다. 기자, 하지만 연구는 더 많은 비용을 의미하죠. 량원펑, 만약 복제만 한다면 공개 논문이나 오픈소스 코드에 기반해 아주 적은 횟수의 훈련만 하면 되고 심지어 미세 조정만 하면 되니까 비용이 아주 적게 듭니다. 하지만 연구를 하려면 각종 실험을 해야 하고 비교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연산력,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인력에 대한 요구도 더 높기에 따라서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기자, 그럼 연구 경비는 어디서 나오나요? 량원펑, 하이플라이어의 출자자 중 하나로서 충분한 연구 개발 예산을 갖고 있고 그 외에 그동안 매년 몇억 위안의 기부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다 공익기관에 기부했지만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 조정해도 됩니다. 기자, 하지만 기초 빅모델을 만들려면 2, 3억 달러 없이는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조차 불가능한데 딥시크는 지속적인 자금 투입을 어떻게 지탱할 건가요? 량원펑, 저희도 다양한 출자자를 찾아서 상의하고 있는데 접촉해보니 많은 VC들은 스타트업이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VC는 투자 후 엑시트 니즈가 있어서 가능한 빨리 제품을 상용화하고 싶어 하는데 하지만 저희는 연구를 우선으로 하는 마인드를 가진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VC로부터 융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연산력이 있고 엔지니어 조직이 있어서 반쯤은 이미 성공할 만한 조건을 가진 셈이죠. 기자, 딥시크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어떤 시뮬레이션과 구상을 하시나요? 량원펑,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추후에 저희 훈련 결과의 대부분을 외부에 공개 공유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게 상용화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기술이 오로지 일부 사람과 기업에게만 장악돼서 독점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 설령 조그만 앱이라 해도 낮은 비용으로 빅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자, 일부 대기업들도 추후에 일부 서비스를 제공할 건데 딥시크는 그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량원펑, 대기업의 빅모델은 그들의 플랫폼이나 생태계에 묶여질 가능성이 있지만 저희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기자, 그래도 어쨌든 상업 기업이 이런 무제한 투자가 필요한 연구성 탐색을 한다는 것은 좀 미친 것 같습니다. 량원펑, 만약 꼭 어떤 상업적인 이유를 찾아야 한다면 아마 찾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수지가 맞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상업 관점에서 보면 기초 연구는 투자 수익률이 매우 낮은 일입니다. 오픈AI의 초기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했을 때 생각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걸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비교적 확신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싶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적합한 사람 중 하나라는 겁니다. 기자, 이번 챗GPT 창업 붐에서 GPU가 희귀품이 됐는데요. 귀사는 2021년에 이미 선견 지명으로 1만 개의 GPU를 비축했습니다. 그 당시 왜 그렇게 하셨나요? 량원펑, 초창기 1개 GPU에서 시작해 2015년에 100개, 2019년에 1000개, 그 후에 10,000개까지 사실 이 과정은 점진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몇백 개 전까지는 저희가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위탁 관리했고 그 후 규모가 점점 더 커지면서 위탁 관리가 저희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됐기에 저희는 컴퓨터실을 자체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무슨 알려지지 않은 상업 로직이 있다고를 생각하겠지만 실은 주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기자, 어떤 호기심인가요? 량원펑, AI 능력의 한계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많은 문외한들에게 있어서 챗GPT라는 붐의 충격은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러나 업계 내부자들에게 있어서 2012년에 나온 딥러닝 모델인 알렉스넷이 가져다준 충격은 이미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알렉스넷의 어류율은 당시 다른 모델보다 훨씬 낮았기에 몇십 년 동안 휴면 상태였던 신경망 연구를 소생시켰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기술 방향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모델, 데이터, 연산력 이 3자의 조합은 변하지 않았고 특히 2020년 오픈AI가 GPT-3를 출시한 후 업계의 방향이 매우 명확해지면서 대량의 연산력이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2021년에 잉호2호 반딧불 2호의 건설에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자, 그럼 2012년부터 이미 연산력 비축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량원펑, 연구원에게 있어서 연산력, 컴퓨팅 파워에 대한 갈망은 영원히 끝이 없습니다. 소규모 실험을 수행한 후엔 항상 더 큰 규모의 실험을 하고 싶죠. 그렇기에 저희도 점점 의식적으로 가능한 더 많은 연산력을 배치하게 됐습니다. 기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컴퓨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은 퀀트 사모 펀드 업무에서 기계를 이용한 가격 예측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건데요. 량원펑, 만약 단지 퀀트 투자만 한다면 아주 적은 GPU로도 목적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투자 외에 대량의 연구를 했는데 어떠한 패러다임이 전체 금융시장을 완전하게 묘사할 수 있을지, 더 간결한 표현 방식이 있을지, 서로 다른 패러다임의 영향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패러다임이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등등을 더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기자, 하지만 이 과정 또한 돈을 태우는 행위이기도 하죠. 량원펑, 가슴을 벅차게 하는 일은 아마도 단순히 돈으로만 측정할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피아노를 산다는 건 한편으로는 피아노를 살 능력이 있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빨리 그 피아노로 음악을 연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기자, GPU는 통상 20%의 속도로 손실됩니다. 량원펑, 저희가 정확히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손실이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을 겁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경화, 하드 커런시라서 설령 몇 년 전에 오래된 GPU라 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사용했던 낡은 GPU도 중고 처리할 때 꽤 돈이 돼서 그리 많이 손해보진 않았습니다. 기자, 컴퓨터 클러스터를 하나 구축하는 데는 유지 보수 비용, 인건비, 심지어 전기료까지도 비용이 만만치 않죠. 량원펑, 전기료와 유지 보수 비용은 사실 적은데 그 비용은 매년 하드웨어 비용의 약 1%에 불과합니다. 인건비는 낮지 않지만 인건비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해서 회사의 최대 자산입니다. 저희가 선택한 사람들도 비교적 소박하고 호기심이 있어서 저희 회사로 오면 연구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기자, 환방 하이플라이어는 2021년 당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엔비디아 A100 GPU를 가장 먼저 취득한 기업 중 하나인데 그 취득 시점이 일부 클라우드 업체보다 빨랐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량원펑, 저희는 아주 일찌감치 GPU에 대한 연구, 테스트와 계획을 했습니다. 일부 클라우드 업체들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들의 수요는 분산돼 있었고 2022년 자율주행 분야에서 기계를 임대해 훈련하는 수요가 생겼고 그 비용을 지불할 능력도 있어서 그제야 일부 클라우드 업체들은 관련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대기업들은 단순히 연구, 훈련을 하기는 어렵고 그들은 주로 업무 수요에 따라 뭔가를 결정합니다. 기자, 사장님은 빅모델의 경쟁 구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량원펑, 대기업은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신속하게 응용하지 못한다면 대기업이라 해도 꼭 지속적으로 견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기업들은 결과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죠. 한편 선두에 있는 스타트업들 중에 기술이 아주 탄탄한 업체도 있는데 기존 AI 스타트업들과 마찬가지로 다 상업화라는 난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기자, 퀀트 펀드 업체가 AI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기타 업무를 위해 어떤 거품을 불어넣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량원펑, 사실 저희 퀀트 펀드는 이미 대회 모집을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자, 사장님은 누가 AI 신앙자이고 누가 투기꾼인지 어떻게 구별하시나요? 량원펑, 신앙자는 과거에도 여기에 있고 앞으로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GPU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걸 선호하거나 또는 클라우드 업체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지 단기 임대는 하지 않습니다. 기자, 딥시크의 인력 채용 진전은 어떤가요? 량원펑, 초기 멤버는 이미 세팅됐고 초기 준비 단계엔 인력 부족 때문에 하이플라이어에서 임시로 일부 인력을 빌렸습니다. 2022년 말 챗GPT 3.5가 한창 인기를 끌었을 때 저희는 이미 인력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여전히 더 많은 인력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기자, 빅모델 창업 시 인재는 희귀한 존재죠. 일부 투자자들은 빅모델 창업에 적합한 인재들은 대부분 오픈AI, 페이스북 AI 리서치 등 대기업의 AI 랩에만 존재한다고 말하는데요. 귀사는 해외로부터 인재를 스카우트할 건가요? 량원펑, 만약 단기 목표를 추구한다면 기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경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기초 능력, 창의력, 열정 등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국내에는 적합한 후보가 적지 않거든요. 기자, 왜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량원펑, 꼭 이 일을 해본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이플라이어의 인재 채용 원칙은 능력을 보는 거지 경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저희 핵심 기술직은 대체로 신입 졸업생과 졸업 후 1, 2년 된 사람이 주를 이룹니다. 기자, 혁신 업무에 있어서 경험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량원펑, 어떤 일을 할 때 경험자라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지만 무경험자라면 그 일에 대해 반복적으로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한 후에 실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기자, 하이플라이어는 금융 유전자가 전무한 문외한에서 금융업으로 들어와서
몇 년 만에 이 분야의 선도 기업이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채용 원칙이 성공 비결 중 하나인가요? 량원펑, 저희 핵심 인력, 심지어 저조차도 처음엔 퀀트 투자 경험이 없었다는 점이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게 성공 비결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하이플라이어의 문화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일부러 경험자를 기피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람의 능력을 더 봅니다. 영업이라는 직무를 예로 들자면 하이플라이어의 핵심 영업 인력 2명 모두 처음엔 다 이 업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은 원래 독일 기계 제품 해외 무역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원래 증권사 백오피스 부서에서 코딩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 두 분은 경험도 자원도 축적도 없었습니다. 지금 하이플라이어는 아마 국내에서 유일하게 직접 판매를 위주로 하는 대형 사모펀드사일 겁니다. 직접 판매를 한다는 것은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일 규모, 동일 실적인 경우 이익률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많은 회사가 저희를 모방하려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기자, 많은 업체들이 하이플라이어를 모방하려 했는데 왜 성공하지 못했나요? 량원펑, 왜냐하면 모방만으로는 혁신이 일어나기에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혁신은 기업 문화와 경영 관리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실 그들이 저희를 모방했을 때 첫 해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을 것이고 다음 해부터야 약간의 성적을 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고가 기준은 일반 기업들과 좀 다른데 저희는 KPI가 없고 소위 임무라는 것도 없습니다. 기자, 그럼 하이플라이어의 고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량원펑, 저희는 일반 회사들처럼 고객의 주문량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매출액과 인센티브를 처음부터 정해놓는 게 아니라 영업 담당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네트워크를 개척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큰 영향력을 갖도록 장려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직한 영업은 단기간에 고객의 주문을 이끌어낼 수는 없겠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한 후엔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게 하시나요? 량원펑, 중요한 일을 맡기고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고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한 기업의 유전자는 모방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무경험자를 채용할 때 그의 잠재력을 어떻게 판단할지, 채용 후 어떻게 그를 성장시킬지 이런 것들은 다 직접 모방할 수 없습니다. 기자, 혁신형 조직을 구축하는 필요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량원펑, 저희가 그동안 얻은 결론은 혁신을 하려면 관여와 관리를 최소화시켜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겁니다. 혁신은 보통 스스로 생기는 것이지 일부러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가르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자, 이건 일반적이지 않은 경영관리 방식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장님은 직원이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그게 사장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요? 량원펑, 채용할 때 가치관의 일치함을 확보하고 입사 후 기업 문화를 통해 보조를 일치하게 만듭니다. 물론 저희는 문서로 작성된 그런 기업 문화는 없습니다. 뭐든 문서화로 딱 정해진 것은 혁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엔 관리자가 몸소 시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관리자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가 일종의 준칙이 됩니다. 기자, 이번 빅모델 경쟁에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때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혁신에 더 적합한 이런 조직 구조가 그 돌파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량원펑, 만약 교과서적인 방법론에 따라 지금의 스타트업을 추론한다면 현 시점에서 스타트업들이 하는 일은 다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결정력은 보통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일부 규칙과 조건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많은 대기업들의 조직 구조는 이미 더 이상 신속하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일 처리할 수 없고 게다가 대기업은 과거 경험과 관성에 속박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AI 붐 속에서 반드시 새로운 회사들이 탄생할 겁니다. 기자, 이런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을 가장 흥분케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량원펑, 저희의 추측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혀내는 것인데 만약 그 추측이 맞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아주 흥분해지죠.
기자, 딥시크가 이번 빅모델 관련 인재 채용 시 절대 안 되는 조건 같은 건 있나요? 량원펑, 열정과 탄탄한 기초 능력이 중요합니다. 다른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자, 이런 사람은 찾기 쉽나요? 량원펑, 이런 사람들의 열정은 보통 겉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 일을 정말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기에 그들도 보통 저희를 찾고 있기도 합니다. 기자, 빅모델은 아마 끝없는 투자가 필요한 일일 텐데 치러야 할 대가는 당신들을 우려하게 만드나요? 량원펑, 혁신이라는 것은 비싸고 저효율적인 일이고 때로는 낭비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한 후에야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빈곤할 때 또는 혁신 주도 산업이 아니라면 비용과 효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픈 AI를 봐도 많은 돈을 태운 후에야 성과를 냈습니다. 기자, 사장님은 자신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량원펑, 미친 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들처럼 그들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미친 기여자이기도 한데 그들은 하루 종일 이미 피곤한데도 여전히 코딩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자, 여기엔 일종의 정신적 보상이 있겠군요. 량원펑, 50km를 걸었을 때처럼 온몸은 녹초가 됐지만 정신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기자, 호기심이 견인하는 이런 광기는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량원펑, 모든 사람이 다 평생 이런 광기를 갖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젊을 때 공리 목적 없이 한 가지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2023년 5월 25일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